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프 이즈 어 레전드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결정했어. 우리 그쪽으로 이사 가자.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다시 생각해보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도 충분히 좋은 학군이야.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비교해봤는데 거기가 더 좋아. 교육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무엇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아.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아내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뭘?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기서 솔직히 말할 수도 없다. 그냥 우리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안 될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래.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루고 있었던 거야. 더 이상 늦추면 안 돼. 아내는 완고했다. 남편이 더 반대하면 오히려 의심만 살 것이다. 그래. 알겠어.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맑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했다. 나는 끝까지 이사를 피하고 싶었다. 아니,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좋은 엄마다. 그리고 좋은 엄마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아이의 학업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내겐 그곳이 최악이었다. 내가 저지른 불륜, 그 여자는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피해 도망쳤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다. 그녀는 내가 왜 그렇게 그 동네를 피하려 하는지 알 리 없었다. 나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다른 동네를 찾아봤다. 학군이 비슷한 곳을 비교하고 생활편의 시설을 들먹이며 설득해보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계약, 이삿짐을 싸고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정신없이 흘러갔다. 나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다.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녀는 내가 다시 그곳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아내는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선 안 된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삿짐 트럭이 출발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반가워요. 저는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표정, 그녀는 일부러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남편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결국 이사 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내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눈짓했다. 우린 다시 엮이게 될 거야. 그 메시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전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오며 우리 가족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라고 해요. 여긴 남편, 그리고 이쪽이 우리 아이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한 채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반가워요. 저는 서연이에요. 여기서 지낸 지 꽤 됐어요. 아, 정말 잘 오셨어요. 동네 분위기도 좋고 학교도 훌륭하고 아이 키우기엔 정말 최적이에요. 서연. 나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한때 내 입에서 수도 없이 불렸던 이름. 지금은 내 심장을 옥죄는 이름.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 아이도 여기 다니고 있어요. 같은 학교일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나를 가볍게 스쳤다. 너무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겐 충분히 명확한 메시지였다. 피할 수 없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가만히 있었다. 이대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아내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연이 단순히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 그런데 남편분은 어디서 일하세요? 아내가 흐뭇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남편 요즘 많이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 맡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서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렇군요. 그럼 더더욱 여기 오신 게 잘 된 거네요. 바쁠수록 편한 환경에서 살아야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게요. 서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앞으로 우리 가까운 이웃으로 잘 지내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나는 아내가 이사 온 곳에서 친근한 이웃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정리를 하며 말했다. 동네가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서연 씨도 너무 친절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것 같아.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응, 그런 것 같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한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대답했다. 그럼 좋은 사람 같아 보이더라.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연 씨네 가족이랑 저녁 같이 먹자.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 나는 손에 쥔 컵을 꼭 쥐었다. 그래, 나중에 나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는 서연과 이미 친해져 있었다. 나는 출근하려고 현관을 나서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서연과 아내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내게 손짓했다. 여보, 서연 씨랑 마주쳤어. 당신도 인사해.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아침부터 마주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서연이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내가 먼저 집으로 들어간 순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사 와줘서 고마워. 나는 차마 대꾸하지 못한 채 차 문을 열었다. 그렇게 서둘러 도망치더니 결국 내 옆으로 다시 돌아왔네. 나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올라탔다. 서연은 문이 닫힐 때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서연은 분명히 나를 노리고 있었다. 아내는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동네에서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여보, 나 오늘 서연 씨네 집에 다녀올까 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누려고. 아내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갑자기? 응.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 같이 커피 마시자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내가 서연과 가까워지는 건 너무 위험했다. 그 여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굳이 오늘 가야 해? 아내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왜? 당신이 싫어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괜한 반응을 보였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었다. 아니, 그냥 요즘 피곤해 보이길래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 괜찮아. 당신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가서 얘기 좀 나누고 올게. 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아내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내분이랑 이야기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도 오면 더 좋을 것 같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는 내게 아내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땠어? 아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서연 씨랑 공통점도 많더라. 우리 아이들 학교 문제부터 생활하는 이야기까지 정말 친절한 사람이더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말이야. 아내가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 씨가 그러는데 예전에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대.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아?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럴 수도 있지. 동종업계 사람일 수도 있고 예전에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왠지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라고. 당신이 알면 재미있을 거라나 뭐라나. 나는 속으로 욕을 삼켰다. 서연이 일부러 아내에게 흘린 것이 분명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흔들려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나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밖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대화가 될 것 같아.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향기로운 커피향이 감돌았고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다. 편하게 앉아. 나는 서연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장난이 심하네.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장난 아니야. 난 진심이거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왜 이러는 거야? 조용히 지내면 안 돼?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내 눈을 바라봤다. 왜 조용히 살아야 하지? 난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끝났어. 그때도 끝이었고 지금도 끝이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난 아직도 널 원해. 나는 몸을 굳혔다. 멈춰.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그만해.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내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까?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넌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야.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좋아. 일단 기다려볼게. 나는 그 말이 불길하게 들렸다. 이제부터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나를 흔들 것이다. 나는 그곳을 떠나며 한 가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서연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집요하고 여전히 내게서 손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환한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태연한 척 대답했다. 산책 좀 하고 왔어. 적응도 할 겸.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잘했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였는데 바람 쐬는 것도 좋지. 나는 목이 바싹 말랐다. 내가 서연의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했다. 서연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삶을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아내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서연이 계속해서 도발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과의 대화를 되새겼다. 내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까? 그녀는 그 말을 쉽게 내뱉었지만 나는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었다.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나는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뒤척이는데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을 확인하니 서연이었다. 잠 못 자고 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초 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우린 여전히 잘 통하는 것 같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여자는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인가?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그만해. 잠시 후 서연의 답장이 도착했다. 그럼 넌 내 앞에서 도망치지 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를 챙기고 있었고 나는 억지로라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출근하려고 차키를 집으려는 순간 아내가 나를 불렀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왜?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네 부부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제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서연이 또 한 발 다가왔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갑자기? 응. 뭐 어차피 가까운 이웃이니까 친해지는 게 좋잖아. 나는 침을 삼켰다.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거절하면 오히려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뭐, 좋지. 아내는 신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건 서연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우리 부부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출근하는 내내 생각을 정리했다. 서연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전혀 모를까? 어떤 식으로든 이 저녁 식사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녁 시간이 되자 우리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고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나는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연의 남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 있는 걸까?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다들 편하게 앉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서연이 준비한 또 하나의 게임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조명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지만 나는 이 공간이 불길하게만 느껴졌다. 서연의 남편은 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제 아내가 이웃의 멋진 가족이 이사 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길어지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것 같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나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서연은 테이블 쪽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자, 다들 앉아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자리로 향했다. 아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고 서연의 남편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즐길 준비가 되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나는 마치 꿰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고맙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내가 서연에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웃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보면 좋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럼 건배할까요? 서연의 남편이 술잔을 들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좋은 이웃으로 지냅시다.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억지로 술을 넘겼다. 목이 바짝 말랐다. 서연이 술잔을 들고
내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사 오다니 난 너무 기뻐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동네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서연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러게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죠. 그 말에 나는 술잔을 손에 힘주어 쥐었다.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다. 아내와 서연의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연은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발이 테이블 밑에서 내 발을 스쳤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긴장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 그만해.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가볍게 무시했다. 난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내와 서연의 남편이 듣지 못할 만큼 낮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헹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순 없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그때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었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문을 잠갔다. 왜 이렇게 도망치려고 해?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난 내가 날 피하는 게 싫어. 그녀는 내 앞에 바짝 다가섰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지만 벽에 막혀 있었다. 우리 그때 좋았잖아. 그건 끝났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녀는 내 가슴에 손을 올렸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한테 한마디 해. 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럼 내가 물러날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거짓말이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내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 믿어볼게. 나는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화장실을 나갔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나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절대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옆에서 피곤한 듯 조용히 앉아 있었고 뒷좌석의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밤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오늘 저녁 즐거웠지?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렸다. 나쁘지 않았어. 서연 씨 부부 참 다정한 것 같아. 남편분도 인상이 좋고.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렇지. 그러나 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과거의 인연이 아니다. 그녀는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거울을 통해 뒤를 힐끔 보았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내도 별다른 의심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만약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끝장난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데려갔다. 나는 조용히 주방에 서서 물 한 잔을 들이켰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화면을 보자 예상대로 서연이었다. 잘 들어갔어?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나 생각나? 나는 문자를 지운 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나를 올가매고 있다. 나는 그녀의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이를 챙기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내가 부엌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 나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연을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점심은 먹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무시하는 게 답이다. 하지만 또다시 문자가 왔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내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발할 것이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우리 그만하자. 몇 초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해?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 하루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퇴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다가왔다. 여보, 오늘 서연 씨가 연락했어.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연락?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고 하던데. 가족끼리.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분명히 서연이 일부러 꾸민 일이었다. 나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보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여보, 왜 그래? 서연 씨랑 친하게 지내는 게 싫어?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부담스러워서.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내 팔을 툭 쳤다. 괜한 걱정이야. 서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그녀의 계획 안에 갇혀버렸다. 그 주말 우리는 서연의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나는 차 안에서 손을 꼭 쥐었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다. 정말 좋은 날씨죠? 나는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나를 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그녀의 게임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서연과의 드라이브 이후 나는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아내와 그녀가 친해질수록 나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이가 잠든 후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우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드디어?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어서.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내일 밤 우리 집으로 와.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밤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요동쳤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고 서연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도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나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늦은 밤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서연은 피식 웃으며 내 앞에 다가왔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 그만 끝내자. 더 이상 이렇게 얽히고 싶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 눈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제 와서라도.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내 앞에 섰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은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넌 내가 무서워? 나는 침을 삼켰다. 내가 내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게 싫어.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난 그냥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끝났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내 반응을 살피며 속삭였다. 내가 내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한테 솔직해지는 것.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아직 나를 원한다고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널 원하지 않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이러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어떻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내가 말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이용해서 날 괴롭히려 한다는 것도 다 말할 거야. 서연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내가 일부러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해. 서연아.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좋아. 나는 그녀의 말에 긴장을 놓지 않았다. 진짜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서연은 가만히 웃더니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날 떠날 수 있을까?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 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그녀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과의 대화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물러설 리가 없다. 나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날 떠날 수 있을까? 그 말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뜻이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좀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때문이야?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그런 셈이지.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래? 무슨 말이야?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 그냥 요즘 뭔가 불안해 보여서.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다시 책을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아내가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서연을 막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옷을 챙겼다. 그러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자 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서연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점심 어때?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무시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할 말 없을 텐데. 몇 초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그럼 내 아내한테 가서 말해볼까? 나 할 말 많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만해. 서연아. 그럼 점심에 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녀는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정한 장소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서연은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장난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진심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난 너랑 아무 관계도 만들고 싶지 않아.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날 신경 써?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정말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아, 이제 끝내자.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좋아.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 그녀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이제 포기할게.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진짜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그만 괴롭힐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끝난 걸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걸로 끝이야. 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끝이야.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서연 씨가 보냈더라.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이 끝까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마셨다. 아내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놓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바라보았다. 서연이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였다. 우리 오늘 점심 잘 먹었어. 근데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내는 천천히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점심 때 어디 있었어?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을 만났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할 필요 없어.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왜 서연 씨를 만났어?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정말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냥 그녀가 계속 연락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확실하게 끝을 내려고 했어. 아내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나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과 서연 씨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감출 것인가?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예전에 그녀와 만난 적이 있어. 아내의 손이 떨렸다. 만났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그때 끝난 일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난 정말로 끝냈어. 그리고 다시는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 아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당신이 서연 씨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이 동네로 이사 올 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응, 그 순간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손가락을 말아 쥐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아내는 지금 나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다른 질문을 던졌다. 지금도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당신도 그녀한테 완전히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정말로 끝냈어. 아내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정말?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정말이야. 아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서연 씨한테 확실히 말해. 그녀가 당신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할게. 아내는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깊이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서연과 마지막으로 결판을 내야 했다. 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다. 나는 서연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끝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서연이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서연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녀의 집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차에서 내렸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빠르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그럼 들어와.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끝을 내야 했다. 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뭐 마실래? 필요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내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 내 아내가 봤어. 서연은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넌 지금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서연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럼 무너지지 않게 하면 되잖아.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뭐, 나를 받아들이면 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잖아.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왜 안 돼? 난 내가 나를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난 널 원한 적 없어. 그때도 지금도. 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 서연아, 이제 끝내.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정말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떠난다면 내 아내는 과연 널 계속 믿어줄까?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내가 그녀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오래전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최근에 만났을 때 찍힌 사진들도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걸 내 아내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협박하는 거야? 서연은 피식 웃었다. 협박이 아니야. 그냥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연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이걸 보내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서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 나만 잃는 게 아니야. 너도 잃을 게 많을걸? 서연은 내 말을 듣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내가 아내한테 직접 말하면 내가 일부러 접근했다는 것도 다 말할 거야. 서연은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이걸 멈추지 않으면 너도 다칠 거야. 서연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렸다. 넌 참 끝까지 나한테 차갑구나.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끝내자. 서연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 맘대로 해.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문을 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진짜 후회 안 해? 나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연과의 대화가 끝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흔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다. 마치 그동안 내가 저질러 온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끝낸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다가갔다. 왜 안 자고 있었어?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만나고 왔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응,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물었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나를 협박하려고 했어. 우리 관계를 아내한테 다 말하겠다고. 아내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랬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끝을 냈어. 더 이상 그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 아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했다. 아내는 깊이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다 끝났어. 아내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널 힘들게 했어. 아내는 손을 꼭 쥔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안 할게.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다음 날 나는 회사로 출근하며 짧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할까? 나는 메시지를 지운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이미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그 선택을 지킬 것이다. 회사로 향하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